청소년의 모든 것을 알려줄게. 서아프리카의 모든 것을 알려줄게. 공동체를 꿈꾸는 청년들과 함께하는 송내동 깨디오 시즌2 영화로 읽는 청소년의 지금 너와 나 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송내동 깨디오 시즌2 영화로 읽는 청소년의 지금 너와 나 편 진행을 맡게 된 뽀송이라고 합니다. 1월부터 함께했던 깨디오의 영화로 읽는 청소년의 지금 너무너무 아쉽지만 오늘이 마지막 편인데요. 마지막 편인 만큼 청취자 여러분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화 너와 나는 무려 네이버 평점 10점 만점에 8.72점에 빛나는 굉장히 평이 좋은 영화인데요. 오늘 이 영화가 왜 이렇게 평이 좋은지 얘기해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특히 스포일러를 듣지 않고 보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나 이 영화를 보지 않은 분들은 먼저 보고 방송을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오늘도 함께 해주실 패널분들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는 게 좋은 토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를 좋아하는 루카입니다. 네, 자기소개 감사하고요. 이제는 영화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영화를 소개하고 본격적인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줄거리를 뽀송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영화 너와 나는 세미가 하은이 죽는 불길한 꿈을 꾸고 깨어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꿈속에서 세미는 수학여행을 다녀온 뒤 집에 돌아오지만 집에는 아무도 없고 자신이 키우던 앵무새 조이도 사라져 있습니다. 세미는 바닥에 떨어진 조이의 깃털을 따라 동네를 헤매다 들판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하은이 죽은 채 누워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불안함에 휩싸인 세미는 오후 수업을 제치고 다리를 다쳐 입원 중인 하은을 찾아갑니다. 세미는 내일 예정된 수학여행에 꼭 함께 가자며 하은에게 떼를 쓰지만 하은은 선뜻 답하지 못하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이에 서운함을 느낀 세미는 하은과 사소한 오해로 크게 다투게 되고 결국 둘은 감정이 상한 채 헤어지게 됩니다. 각자 시간을 보내던 중 하은의 친구 다혜가 세미에게 전화를 걸어 하은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세미는 하은을 찾아보려 하지만 연락이 닿지 않자 학교로 향합니다. 학교에 도착한 세미는 창문 밖에서 길을 잃은 강아지 진식이를 발견하고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문 앞에서 하은이 나타나고 두 사람은 함께 진식이를 쫓아가며 결국 강아지를 주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세미는 용기를 내어 하은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하고 하은 역시 나도 너 좋아해 라고 답합니다. 세미는 하은을 집까지 바래다주고 하은은 세미에게 수학여행 잘 다녀오라고 말합니다. 뒤편에 장례식장이 보이는 거리에서 두 사람은 작별 인사를 나누고 세미는 쉽게 돌아서지 못한 채 몇 번이나 다시 돌아와 인사를 건넵니다. 이후 세미는 수학여행을 떠났다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은은 학교도 다니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일상을 이어가지만 두 사람이 함께 타곤 했던 202번 버스를 혼자 타게 되자 결국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영화의 마지막에는 세미가 가족들과 함께 국수를 나눠 먹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후 방으로 돌아온 세미는 앵무새 조이에게 사랑해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며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네, 여기까지 간단하게 줄거리를 요약해 드렸는데요. 아직 영화에 대한 모든 내용을 제가 얘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청취자분들은 끝까지 방송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세미와 하은이의 관계인 것 같은데요. 영화에서 둘의 관계는 사랑으로 정립되었지만 저는 보면서 사실 학교에 같이 다녔던 친구들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뭔가 특별하진 않아도 같이 웃고 떠드는 걸로 좀 즐거웠던 때였던 것 같은데 그리고 청소년 시기에는 또 가족보다 친구들과 또 오래 붙어 있기도 하고 친구가 좀 가장 중요한 시기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또 에피소드가 많이 생기기도 할 것 같아요. 두 분도 영화를 보면서 떠오른 친구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좀 영화를 보면서 생각났던 에피소드나 뭐 친구들이 있었을까요?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영화를 혼자 독립극장에서 봤거든요. 혼자. 네네. 근데 그 당시에 고등학교 애들도 몇 명 같이 봤어요. 어. 독립극장이다 보니까 한 10명에서 같이 봤는데 끝나고 다 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도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우니까 저도 옆에 같이 있었는데 저는 끝나고 가서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일단 코너에 갔어요. 코너에서 1,000원 충전한 다음에 그때 1,000원에 4곡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네. 체념 노래를 4번 불렀어요. 아 맞아. 영화에서 네, 또 영화에서 그 체념 노래가 체념을 노래 가서 부르잖아요. 부르는데 그게 너무 볼 때는 몰랐는데 네. 보고 나니까 너무 이별 노래 같은 거야. 이별을 예감했었나? 그러니까 막 널 미워해 막 그런 가사들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기 그런 거 보면 행복해서 너와의 시간들 사실 가사 이렇게 시작하잖아. 네. 아마도 너는 힘들었겠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 영화를 너무 잘 담은 것 같아. 그리고 심지어 그 영화에 보면 그 뮤비 장면에 그 둘의 이야기 계속 깔리거든요. 맞아요. 그 영화 노래방 그 화면에서.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기억에 많이 남아가지고 너무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영화를 보면서 또 인상적이었던 건 그 장례식장 뒤에 배경이 걸리면서 친구가 계속 거기 주위를 돌잖아요, 계속. 근데 저는 그 학창시절 많이 떠올랐는데 네. 저희도 이제 중학교 때 집에 갈 때 학교에서 저희 집까지 걸어서 한 10분이었거든요. 네. 근데 친구랑 같이 와서 장난치고 막 떠들고 가다 보니까 집까지 1시간이 걸려. 맞아. 그래서 3시 반 학교가 끝나면 집에 가면 4시 반 5시야. 그래서 엄마가 왜 이렇게 늦게 왔냐? 그러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와서 진짜 놀고 장난치고 뭐 어디 갔다가 뭐 친구들 데려다 줬다가 뭐 가위가위보도 하고 뭐 하다 보면 1시간이 걸렸거든요. 맞아요. 또 그런 에피소드 많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둘의 우정이 저도 학창시절 많이 떠오르게 됐는데 사실 지금도 그때 연락했던 친구들이랑 또 연락을 하면서 지냈는데 사실 저는 또 친한 친구들 한 명 또 제일 친한 친구랑은 심지어 군대도 같이 갔어요. 정말요? 네, 동반입대도 같이 했어요. 대박. 초중고 대까지 같이 갔어. 그러니까 대가 아니고 군대까지. 초중고 군대? 네, 초중고 군대. 초중고 군대까지 같이 갔는데 그 친구랑 이제 되게 오래되고 막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많아가지고 그 친구도 많이 떠오르고 그 학창 시절에 맞아. 저렇게 놀 게 없어도 그냥 학교 맞아요. 끝나고 학교길에 그냥 학교 끝나는 것 자체로도 되게 행복한 거야. 맞아. 그래서 그냥 가는 길에 막 별거 또 이제 뭐 장난치고 저희 때는 그런 것도 했어요. 가방이 있으니까 가위바위보해서 가방 몰아주기. 그래서 막 7명이면 한 명이 다 들고 가야 돼. 그래서 100m 가서 또 가위바위보하고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거야. 또 100m 갔다가 가위바위보하고 또 가위바위보 해서 지면 또 간식 사오고 막 이러니까 심심할 틈이 없었죠. 네, 그래 둘의 우정이 너무나 이게 와닿아가지고 사실 이 영화를 그냥 진짜 그냥 보면 둘의 되게 아름다운 우정 영화구나라고도 볼 수 있을 만큼 맞아요. 그리고 그 자세하게 보면 저는 그 영화 볼 때 느꼈는데 화면이 너무 뿌연 거예요. 왜 이렇게 화면이 뿌옇지? 그래서 돈이 없었나? 돈 영화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뿌해. 좀 팍지가 않아 진짜. 근데 이게 감독이 일부러 그랬구나라는 것도 좀 많이 하고 약간 그 추억의 보정 효과가 뭔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시작하다 보면 처음에 영화 시작할 때 갑자기 꿈에서 끼어들면서 영화가 시작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도 이게 감독이 다 깔아놓고 그리고 또 배경도 안산이야. 그 동네의 배경이. 그래서 감독이 알게 모르게 다 깔아놨고 마지막에 했는데 사실 모르고 봐도 그냥 둘이 되게 아름다운 영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또 뒤에서 할 예정이라서 그래서 저는 다음에 토리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일단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여중 역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여자 친구들 사이에서 그런 느껴지는 그 질투와 그런 감정들이 되게 공감이 많이 됐어요. 저는 막 루카처럼 막 다양한 친구들이 떠오르진 않았고 고등학교 때 이제 몇 명의 친구들이 떠올랐는데 일단 제가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거든요. 근데 계속 쭉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도 제주도 수학여행을 다녀왔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진짜 친하게 지내다가 2학년 때 반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저랑 계속 놀고 싶었던 마음이 컸나 봐요. 근데 저는 새로운 어쨌든 친구를 사귀기도 했고 제가 제주도 수학여행 갔을 때 장기자랑을 나갔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이제 춤도 연습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다른 친구들이랑 시간을 보내고 싶고 그런 게 많은데 이 친구는 계속 저랑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좀 선을 엄청 차갑게 그었거든요. 너는 너네만 친구들이랑 놀아라. 나는 내 친구들이랑 놀겠다. 근데 그게 그 친구한테 좀 많이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기억이 나냐면 저는 그 하은이랑 세미가 이제 느끼는 그 사랑의 감정 아니지만
저는 사랑이 되게 많은 형태를 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네. 이 친구를 되게 아끼고 사랑하는데 어쨌든 제가 좀 이제 힘들었을 때 좀 한 번도 저는 친구들이랑 싸운 적이 없다가 고2 때 수학여행 다녀오고 나서 좀 크게 싸웠거든요. 아, 그때. 그래서 오해가 엄청 생겼었어요. 음. 그래서 그때 막 진짜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좀 많이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서 좀 한동안 힘든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때 진짜 아무 말 안 하고 제 옆에 있어준 친구가 바로 이 친구거든요. 근데 제가 또. 수학여행 때 모지게 대했잖아요. 그 뒤로 진짜 얘랑 잘 안 놀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미안하고 막 그때 그 감정이 생각나면서 지금까지도 더 그 미안함 때문에 더 잘해주고 있고 막 얘가 그냥 보고 싶다고 하면은 제일 다 제쳐두고 찾아가고 막 그러거든요. 멋지다. 그 사전 저희 모임 했을 때 제가 그냥 장난식으로 얘기하긴 했는데 제가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내 장기의 일부를 떼어줄 수 있다 했잖아요. 그 네. 친구가 이 친구예요. 아, 몇 명 안 진짜요? 되는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친구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았는데요. 그 토리가 또 수학여행 얘기를 해주시니까 생각난 게 이 영화에서도 어쨌든 중요한 배경이 되는 게 수학여행이었잖아요. 그래서 세미랑 하은이가 또 같이 수학여행을 가지는 못했지만 저희는 이제 또 학생 시절에 다 수학여행이나 수련회를 또 다녀왔던 추억이 있으실 것 같은데 또 이제 수학여행이나 수련회 가면 또 학교를 벗어나서 또 친구들이랑 또 밤새 얘기하기도 하고 또 놀기도 하고 즐거웠던 시간을 좀 많이 보냈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수학여행에서 좀 즐거웠던 에피소드나 그런 게 떠오르는 게 있으실까요? 저는 학교 수학여행도 되게 재밌었는데 저는 교회를 다녔어가지고 그래서 수련회를 진짜 많이 가거든요. 교회 수련회? 네,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매년 가요. 그래서 저희는 심지어 저희 교회는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4박 5일, 5박 6일로 갔어요. 엄청 길게 엄청 길게 가는 가셨네요. 거 사실. 추억이 생길 수밖에 없겠다. 별의별 에피소드가 많아요. 진짜. 뭐 거기서 고백했다가 뭐 까이기도 하고 진짜. 그러니까 4박 5일 동안 붙어있으니까 사실 정이 들어. 진짜. 그렇겠다. 매일 보고 같이 밥 먹고 돌아다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정이 들어. 근데 거기서 그냥 생뚱맞게 고백을 해버려. 그냥 바로 고백해. 고백하셨었어요? 저 말고 다른 이제 받으셨어요 그러면? 다른 형제님들이 자매님들한테 형제님들. 바로 고백을 해버리는 거야. 이런 에피소드도 와 나왔는데. 그러면 당황스러워. 그 자매님도 당황스러워해. 왜 뭐지? 약간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근데 그런 데 가면 4박 5일 같은 동안 또 옷을 같은 거 막 챙겨가잖아요. 근데 꼭 잘 보이려고 그 당시만 해도 우리 때는 그러니까 왁스를 가져가. 사실 수련할 때 왜 왁스를 발라? 근데 왜? 잘 보고 싶으니까. 그래서 막 좋아하는 사람한테. 그래서 만약에 그냥 아침에 교회에서 그냥 기도하는데 왁스 바르고 나와. 아예 처음부터. 못 뿌리고 나와. 그래서 나는 다 추리 입고 나오는데 혼자 막 차입고 나와. 막 청바지에 다 피곤해가지고 그냥 청바지에 반바지 입고 나오는데 혼자 막 되게 못 뿌리고 나온 것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그럴 때나 그 교회 수련회 때 특히 많았고 또 저는 청년부 때는 그 청년부 형들이랑만 이제 수련회 또 따로 갔어요. 그냥 놀러 가자 캠프로 해서 한 2박 3일 3박 4일 정도 맨날 형들이랑 맨날 놀러 다녔는데 네. 그래서 그때 가면 이제 막 우리가 그냥 알아서 가는 거예요. 교회차 끌고 뭐 강원도도 가고 뭐 전라도도 가고 재밌었겠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숙소도 없어요. 계획도 없어. 그냥 가서 찌짐 와서 자고 일어나서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냥 바닷가 가면 바닷가 가서 그냥 놀다가 맨날 이런 식으로 놀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딱 진짜 몸이랑 그 가래비 옷만 듣고 갔는데 그게 너무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추억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네. 진짜. 근데 지금 애들한테 물어보면 학교에서 이런 걸 거의 안 간다고. 맞아요. 근데 이게 물론 세월호의 영향도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그 부모님들이 연락을 그렇게 자주 하는데 선생님들한테 우리 애 잘 있나요? 우리 애 밥은 잘 먹고 있나요? 우리 안전하게 있나요?를 한 명만 괜찮은데 2, 30명이 다 하면 피곤하겠다. 선생님도 멘탈 나가지. 나겠어. 진짜. 자기도 할 일이 있는데 계속 연락 학부모님한테.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피곤한 거야. 사실 선생님 입장에서도. 그래가지고 학교에서도 이거 좀 안 간다고 하고서 이제 저도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해가지고 입학실 다녔거든요. 입학실 가서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이 당연히 있잖아요. 선생님 자기 번호 깠대 그냥. 다이어트 연락하시고 나한테 다이렉트 연락하시라고. 와, 멋져. 멋지다. 자기 번호 그냥 그 PPT 자기 번호 띄웠대. 그냥 막 띄우고 자 이름 쓴 다음에 저한테 연락하세요 어머님들 뭐 이런 식으로. 네. 세다. 다인 선생님들 하시지 마시고 저한테면 더 해결이 빠르니까. 근데 이 번호는 잘못된 번호. 근데 진짜 앞에서 그랬대. 전화 걸어 보시라고. 내가 바로 받을 진짜? 테니까. 깡 미쳤다. 멋있는데? 그래서
학부모 때 이해하자 바뀌는 거 없으니까 저한테 하세요. 제가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러실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했습니다. 네. 토리는 있으신가요? 저 있죠. 저는 수학여행 가는 거 되게 어쨌든 좋아했고 가기 전부터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죠, 친구들이랑 잠옷 맞춰 입자 너무 귀엽다. 이래가지고 그 잠옷 막 사고 막 부평 저는 인천 사람이니까 부평 지하상가 가서 잠옷 파자마 할 거 사고 막 그런 과정도 너무 즐거웠고 가서도 그냥 사실 저는 막 술 몰래 숨겨가고 이런 학생은 아니었는데 그냥 선생님들 자라고 하는 시간에 안 자고 진짜 그죠. 새벽까지 친구들이랑 수다 맞아요. 떨다가 그렇게 그냥 사소한 거 그게 다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학여행 갔다 온 다음에는 항상 친구들이랑 더 친해져가지고 맞아. 막 더 많이 놀러 다니고 사진도 많이 찍고 그냥 그랬던 게 저는 생각이 나네요. 맞아요. 또 다른 뭔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하는 것 같아요. 토리가 말고 또 생각난 게 사실 이런 거는 여행 가기 전날이 진짜 빅잼이야. 맞아. 짐 싸고 막 엄마한테 용돈 맞아, 타고 맞아. 막 카메라 같은 거 챙기고 옷 사고. 너 내일 몇 시에 올 거냐? 너 내일 뭐 입고 올 거냐? 너 맞아. 용돈 얼마 챙겨가냐? 맞아. 그런 거 있어. 내 옆에 앉아야 된다. 맞아. 차랑 같이 너 나랑 앉아. 앉을 거지? 너 나랑 앉을 거지? 약속 받아내고 그다음에 너 내일 꼭 나 옆에 앉아야 돼. 하고 막 그런 거를 준비하는 과정이 사실 더 재밌었던 것 같긴 해. 사실 여행 전날. 맞아. 네. 여행 가서도 재밌지만 그 전에 그 친구들이랑 막 장기자랑 연습도 맞아. 하고 옷도 사고 막, 뭐 하자 하는 것들도 있고 하는 것들이 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까지도 재밌게 즐겁게 얘기할 수 있는 추억이 있다는 게 좀 소중하기도 하고 또 감사한 일인 것 같은데요. 아쉽게도 요즘은 수학여행이나 수련회가 많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 얘기를 저는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 영화의 숨겨진 배경이기도 한 4.16 세월호 참사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세월호 참사는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해상사고고 수학여행을 떠나던 학생들을 포함해서 많은 승객들이 타고 있었는데요. 이 사고로 304명이 목숨을 잃거나 돌아오지 못하는 큰 비극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단원고 학생들이 많이 희생되면서 우리 사회에 큰 슬픔을 또 남기기도 했는데요. 영화 너와 나 역시 이런 현실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영화에서 세미는 그 수학여행을 가기 전에 하은이가 죽는 불길한 꿈을 꾸게 되는데 그리고 결국 하은이는 또 수학여행을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꿈속에서 하은이가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 하은이의 얼굴이 세미의 얼굴로 또 학교 친구들의 얼굴로 또 선생님의 얼굴로 또 계속 바뀌었다고 이제 세미가 얘기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후에 역시 세미 또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장면들이 이제 쌤이랑 하은이도 있지만 또 일상을 보내고 있는 많은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세월호 참사로 단원고 학생들이 이렇게 소중한 일상을 더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떠올리니까 저는 그 장면들이 또 특히 마음에 많이 남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매년 4월이 되면 그때 분위기가 떠오르곤 하는데요. 저희 깨디오도 4월을 맞아서 영화 너와 나를 통해 팟캐스트를 진행하면서 세월호를 함께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영화를 보면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그 당시의 분위기가 좀 많이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두 분은 혹시 그때의 분위기를 좀 기억을 하시나요?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이게 거의 한 12년 정도가 됐잖아요. 올해로. 네. 됐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제 기억이 맞다면 처음에 방송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구조됐다. 맞아요. 저는 구조됐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래서 이런 사고 있었지만 근데 갑자기 그 방송이 뒤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많이 이렇게 애들이 많이 죽게 사망했대. 그래가지고 근데 항상 그런 거 나오면 이제 또 무조건 방송사들은 단원고 가고 그 부모님 만나고 막 인터뷰 따잖아요. 사실 그쵸. 그게 어쨌든 잔인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때 막 부모님들 인터뷰를 봤던 기억이 좀 있는데 다들 막 진짜 혼이 나갔어. 그죠.
폰이 나와가지고 막 그 진주로 간다고 막 팽목항으로 가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사실 믿기지 않았어.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아니 배 타고 가다가 왜 죽지? 진짜 왜 죽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좀 들었던 생각이 물론 사고가 나면 안 되지만 사고가 날 수도 있지 진짜 어쩌다가 그죠.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저는 초점이 아니 이걸 왜 못 구했지? 아니, 해경도 있고 소방서도 있고 경찰도 있었을 텐데 이걸 왜 못 구했지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마음이 너무 드는 거야. 쟤들 수학여행 간다고 얼마나 좋아했을까. 사실 제주도 처음 가보는 애들도 많았을 텐데 전날에 막 우리처럼 막 준비하고 떠들고 막 옷 사고 그 다음에 친구들끼리 막 이야기하면서 내일 몇 시까지 와 막 이야기해서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그 배를 타고 갔는데 갑자기 그때 막 그 문자 같은 것도 막 공개됐잖아요. 맞아요. 그게 너무 슬픈 거야 막. 엄마 뭐 사랑해 막 이런 문자. 그러니까 애들도 그걸 알았던 것 같아. 내가 여기서 못 나왔구나 알아가지고 사실 이제 부모님한테 연락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 막 문자 같은 게 보낸 게 막 공개가 된 게 몇 개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너무 슬프고 특히 막 그 부모님들이 막 거기 가셔가지고 막 되게 크게 우셨던 것 같아. 그러니까 시체도 못 찾은 것도 되게 많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막 울고 우리 애들 막 돌려달라고 돈 필요 없다고 막 그런 점이 날도 좀 머릿속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좀 혼란스러웠던 분위기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토리는 어떠셨어요? 저는 그때 대학교 수업 듣는 중이었거든요. 강의 중이었는데 어쨌든 뭐 계속 옆에 친구가 먼저 알려줬어요. 그 뉴스 좀 보라고. 그래서 봤는데 뭐 이런 사고가 났다. 뭐 애들 수학여행 갈 때 배가 이제 엎어지는 사고가 났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전원 구조됐다. 그리고 나서 저는 다행이다 생각하고 더 이상 뉴스를 안 봤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집에 왔는데 엄마 아빠가 뉴스를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침에 봤던 내용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막 뭐 그 전원 구조가 아니다 오보였다 막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진짜 그때부터 막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때 기억도 기억이지만 그 며칠 후에 이제 친구들이 그 배 안에서 동영상 찍었던 거 그게 맞아요. 하나씩 올라왔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좀 많이 기억에 나요. 너무 무섭다고 배가 지금 이만큼 기울어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한다고. 그래서 막 옆에는 자기들이 이제 어쨌든 죽을 걸 잘 모르고 그냥 장난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그 친구는 어쨌든 엄마 너무 보고 싶다고 사랑한다고 막 그런 이야기들이 동영상에서 막 들려오는데 그게 저한테는 되게 세게 왔어요. 막 대구 지하철 참사도 문자 내용 다 맞아요. 보셨잖아요, 한 번씩. 맞아요. 그거랑 계속 연결되면서 생각이 나가지고 진짜 너무 그 슬픈 그 감정 그리고 되게 화가 나는 그 분노의 감정이 꽤 오래 갔던 것 같아요. 이번 화의 엔딩곡은 아미두 디아바테의 데미세누입니다. 데미세누는 청소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노래인데요. 세상의 모든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그리고 자신의 꿈을 찾아 힘차게 나아가길 응원하는 마음을 담은 노래입니다. 그럼 데미세누 함께 들으시죠. Lil Jabate on the beat. Anga demise onani, demise oyesini yansigi. Anga demise onani, demise oyesini yansigi. Angana de utoro jamalo de mission yesini yasiki anga de mission onani de mission yesini yasiki
Ghana be wele, ninga Burkina jama wele ayelame, Kakure jama wele ayelame, ni mi defa o be wele, kademba o be wele, akana dela do ke bulu ko be koye, dela do de ko barga maide, ninga kana dela do ke ma kelengoe, ni de nyana we gadnya betae, ni de manache koni ma kelem betae re, ayolado, de mi se wi sininya sigie, anga de mi se onani, de mi se wi sininya sigie. 청소년이 언제나 행복한 세상이 오기를, 언제나 꿈을 꾸며 미소를 잃지 않고 모두 함께 손잡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청소년이 되기를, 청소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